세종대왕이나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신 문종이나 또 문종의 아드님이신 단종 옆에 항상 김종서 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고종 옆에는 그 참정 대신이죠.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제 한규설 선생님이 항상 곁에 계셨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제 이 트리의 뿌리가 되시는 분은 한규설 대감님이실 거고요. 이제 일본한테 눈에 가시였고 그런 미운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나서서 이제 학교 설립하는 일을 주도하신 건데, 안녕하세요, K입니다. 앞서 약속을 드렸죠. 한규설 선생님이 사셨던 집이죠. 거기를 탐방을 해볼 것입니다. 한규설 선생님의 모습은 이렇고요. 또 한규설 선생님이 사셨던 집의 그 사진이에요. 원래 이 집이 있었던 곳은 그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장교빌딩이라고 있던데 그 즈음에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국민대학교로 터를 옮겨서 국민대에서 운영하는 그 박물관의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탐방하기 전에 설명드릴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해요.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무병장수?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 뭐 주로 좀 이런 것들이겠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키우고 있는 반려견인데 이제 2달 있으면은 해가 바뀌고 그러면은 18살이고 사람 나이로 치면은 100살이거든요. 근데 무병장수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제가 좀 많이 돌봐줘야 돼서 이번에 탐방 갈 때도 저희 반려견을 데리고 갈 것 같고 그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에 혹시 강아지 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반려견처럼 시청자분들도 100세까지 무병장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제 은행이었어요. 여기 이제 넷플릭스에 보시면 사랑의 이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은행원이에요. 은행원들의 그런 삶을 또 그린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연말이 되면 그 달력을 둘둘 마느라고 아주 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손님들이 집안에다가 은행에서 나온 달력을 걸어놔야 우리 집이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손님들이 찾는 그 달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제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이렇게 걸어놓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서울여상은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100주년이 되고요. 그 등록을 한 날짜는 1926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개교 기념일은 9월 29일이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받은 달력인데요. 이제 작년에 9월 29일은 일요일이었고요. 이제 올해는 9월 29일이 이제 그러면 월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한번 볼까요? 내년 달력에 보니까 내년에는 9월 29일이 이제 화요일이에요. 내년에는 올해는 추석이 좀 늦어서 10월 초였는데 내년에는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9월 29일 서울여상의 개교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서울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뭐 영상이라든지 소개되는 유튜브라든지 미디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선생님이 사셨던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어 놓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문들이 있잖아요. 뭐 록펠러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메디치 가문, 또 부시 가문, 듀퐁의 가문, 또 유명한 그 JP 모건 그 설립했죠. 모건의 가문도 있고요. 또 윈저 가문도 있고 케네디 가문도 있고요. 또 이제 헨리 포드 가문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그런 이제 가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그 경주 최씨 최부잣집도 이제 가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현재에 와서는 마침 이제 오늘이었죠. 그 미국의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손정희 씨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유명한 리조트가 있잖아요. 마러라고라고.
거기에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대만과 일본, 한국의 그런 기업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골프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초대받은 그 기업 총수들은 5명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삼성, 뭐 현대차, SK, 뭐 한화, 그리고 LG 이런 곳일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병철 선생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선생,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씨, 그리고 이제 또 이재용 씨의 그 다음 또 이제 이씨 가문들을 전승할 그런 이제 이런 그 패밀리 트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태원 지금 회장인데 그 아버지가 최종건 회장이시죠. 그래서 최종건, 최태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다 아시듯이 이제 그 뿌리가 되는 이제 정주영 선생, 그리고 정몽구 선생,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선생 이렇게 되겠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김종희 선생, 또 김승현 선생, 그리고 지금 현재 김동관 부회장이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화 김씨 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적어 놓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인회 선생, 구자경 선생, 구곤모 선생, 그리고 현재 이제 구광모 회장 이렇게 4대가 이제 그 LG 구씨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규설 선생님의 이제 집이 지금 현재 이제 위치하고 있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지용 이사장이고요. 또 그의 부친이시죠. 쌍용그룹 회장인 김석원 선생, 그리고 또 그의 부친이신 성곡 김성곤 선생님입니다. 익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세종대왕이고요. 이제 조선 왕조에 이제 임금이 한 27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다 이제 전주 이씨고, 거기는 이제 이씨조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 조선왕조에는 다 그 이씨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두 분이 있죠. 우리 그 조선왕조 왕 이름 외울 때 노래 이렇게 노래 붙여가지고 외우잖아요. 태정, 세죠. 세종, 문단세, 예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문종이 있죠. 그다음에 문종의 이제 또 아드님이신 단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다음에 이제 세조는 사실은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 조카의 이제 왕위를 이제 빼앗은 걸로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체질은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체질을 한 11년 동안 실천하고 있는 그런 체질 실천가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말미에 삼겹살에 맥주 먹고 후식으로 커피 먹어도 속이 괜찮다라는 그런 체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삼겹살에다가 맥주 먹고 커피 마시면 나는 그냥 완전히 아웃된다. 나는 그냥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체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질은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음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속이 편한데 어떤 사람은 먹고 속이 탈이 나는 것은 이제 내장 기능의 차이 때문인데요. 또 내장 기능 차이가 성격으로 발현되기도 해요. 이제 우리 옛말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아니면은 뭐 간이 작다. 간이 콩알만하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강심장이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또 반대로 마음이 되게 여리네 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실제로 그런 내장 기능 차이가 성격으로 발현되기 때문이고, 그 성격 차이는 체질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장 기능 차이를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누는 그 장기가 바로 이게 이제 심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오장육부가 이렇게 손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동양사상의 핵심이 바로 양, 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심, 비, 폐, 신이에요. 근데 이 간과 심장을 이제 가리키는 이 부분에 제가 골드를 끼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폐와 신장을 가리키는 곳에는 실버를 이제 끼웠는데요. 골드는 기운을 올려준다, 업 시켜준다, 보해준다는 뜻이고요.
실버는 기운을 내려준다, 깎아준다, 사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간과 심장의 기운을 업 시켜줘야 되는 체질이 바로 텐더마인드 체질이고, 반대로 터프마인드 체질은 완전 반지의 색깔이 정반대잖아요. 터프마인드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표현될 만큼 간 기능이 항진된 체질이고, 그 다음에 심장은 강심장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간과 심장의 기운을 여기 실버를 끼운 것처럼 이렇게 깎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폐와 신장의 기능은 저하증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줘야 되는 체질인데, 이렇게 강심장이고 간이 이제 항진돼서 간 기능이 그렇게 이제 너무 세다고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 체질이 성격에 반영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실 건데요. 이제 이렇게 조카를 이제 그 폐위를 시켰잖아요. 그 이제 그 숙부죠. 그 삼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강심장이고, 간이 그렇게 배 밖으로 나온다고 표현되는 간 기능 항진이 아니면은 하기가 어려운 행동이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그 세조는 이 아까 말씀드린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할 것이고, 이제 조선왕조의 딱 그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태양인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바로 세종대왕, 그리고 정조, 그리고 고종, 이렇게 세 분이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태양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체질은 이렇게 태극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태극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 개의 이제 검정색으로 된 그 이제 막대기가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괴라고 부르고요. 이 하나하나는 효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표시된 것 중에서 이제 맨 위에는 태양 체질에 관련된 것이고, 이 밑에는 소음 체질에 관련된 것이고, 또 여기는 소양 체질에 관련된 것이고, 이 밑에는 태음 체질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원래 그런 체질론이 있었거든요. 우리 영화 엘리멘탈에 보시면 물, 불, 흙, 공기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 네 개의 체질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양 체질은 공기라고 할 수 있고요. 소음 체질은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소양 체질은 불, 또 여기 태음 체질은 흙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표되는 그 동물들을 제가 이렇게 이 태극기의 위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물의 반대는 불이고요. 또 흙의 반대는 공기예요. 그리고 소음 체질의 반대는 소양 체질인 것이고, 태음 체질의 반대는 태양 체질인 것인데, 이 두 개를 우리가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하고, 또 이 두 개를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해요. 태극기로 봤을 때는 여기에 두 개가 텐더마인드 체질이고, 여기 두 개가 터프마인드 체질인데, 텐더마인드 체질끼리는 맞는 음식이 같고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터프마인드 체질은 터프마인드 체질끼리 또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해서 아주 잘 통하고 또 맞는 음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기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이 태양 체질에 속하고요. 아까 이제 그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세조는 아버지의 체질을 물려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았을까요?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되고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물려받거든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텐더마인드 체질의 공기 타입, 그러니까 사상 체질로는 태양인이기 때문에 세조는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은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문이 이렇게 잘 되는 집이 있고 잘 안 되는 집이 있고, 잘 풀리는 가문이 있고 잘 안 풀리는 그런 가문이 있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이제 이 가문을 이어갈 이제 이씨들이잖아요. 이씨 가문이니까 배우자가 이 주인공 세종대왕과 같은 체질일 경우에, 세종대왕이 텐더니까 부인도 같은 텐더일 경우에 이제 이 가문들이 더 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왕이 가문을 전승하고 이어갈 사람이 만약에 터프마인드 체질이면 부인도 같은 터프마인드 체질일 때 이제 그 집이 더 융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을 잘 보필했던 김종서 대감이라고 있어요. 영화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제 김종서도 이제 세종대왕의 그 아드님이시죠. 뭐 문종이나 이제 단종을 보필을 하는 것을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세종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럴 때도 체질이 반대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갈등이나 소송이나 결별이나 이제 뭐 이혼이나 이럴 때는 체질이 서로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의 대결이기 때문에 서로 체질이 반대일 때 그런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계도, 패밀리 트리에 이제 제목을 짓는다고 하면 누구의 가계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이제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태조의 가계도라고 부를까요? 아니면은 세종의 가계도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제목을 붙일 때 세종의 가계도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자, 제목으로 이제 쓰인다고 하면 세종대왕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많아서 세종대왕이 이 집회의 주인공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사셔서 이 집회의 주인공이 되신 걸까요? 오래 사신 왕들도 많아요. 이제 세종대왕의 할아버지죠. 태조는 70대까지 사시고 돌아가셨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조는 80대 이상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제 50대 초반까지만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나이나 뭐 돈이 많아서나 권력이 많아서 이 집회의 주인공이 되신 거는 아닌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분은 이제 그 체질 위에는 인품이 있는데 이제 인품이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집회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계도는 세종의 가계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것이죠. 나라마다 이제 체질의 그 비율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터프마인드 체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예요. 터프마인드 체질이 약 75%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체질이 많은 거에 따라서 그 음식 문화도 발달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발달한 게 뭐 김치, 뭐 김밥, 삼겹살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나라는 갓소부시가 발달했고 또 어떤 나라는 치즈나 버터가 발달했고 이런 건 다 그 체질이 그 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체질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중에는 그렇게 우리 한국 역사상 대대로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인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위인이 이제 집회에 이렇게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이 동전의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렇게 이제 집회나 동전의 모델이 되신 분이 5분인데 이 중에서 80% 그러니까 4분은 텐더마인드 체질이에요. 그래서 텐더마인드 체질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조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도 텐더마인드 체질의 공기 타입이죠. 그러니까 태양인 아까 세종대왕과 같은 체질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2분은 가족이세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 체질은 유전된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희 선생의 모친인 신사임당인데, 율곡 이희 선생은 부친의 체질을 물려받았습니다. 부친의 체질이 바로 텐더마인드 중에 에어 타입, 그러니까 태양인 체질이고요. 신사임당은 텐더마인드 소음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물 타입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아버지랑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가 집회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세종대왕이 그 많으신 유명한 왕들 중에서 집회의 모델이 되신 이유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터프마인드 체질이세요. 터프마인드 체질의 이제 얼굴은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이제 화가의 체질이 이 그림에 반영되기 때문에 초상화로는 체질을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의 사상이라든지 쓰신 글이라든지 그 글씨체라든지 그림의 화풍으로 또 체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한평생 그 성리학을 하셨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렸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터프마인드 체질이고 이분은 텐더마인드 체질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은 굉장히 육식을 좋아하셨대요. 한국에서 말하는 육식이라는 건 돼지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돼지고기는 터프마인드 체질에 이제 적합한 그런 식품이에요.
텐더마인드 체질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셨더라면 더 오래 사셨고 더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저희 반려견을 보여드렸는데 동물도 당연히 체질이 있고 식물도 체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물 중에는 4개의 체질이 다 살아남도록 진화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제 나머지 종류는 멸종되고 하나의 체질만 남은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쥐 같은 경우에는 인간처럼 이제 개체수가 아주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4개의 체질이 다 살아남도록 그렇게 진화를 했고요. 여기 이제 500원에 보이는 이 동물 뭔지 아시죠? 이것도 체질이 있는데요. 학은 텐더마인드 체질입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곱고 단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조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50원짜리 주화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곡식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제 쌀입니다. 네, 쌀은 텐더마인드 체질에도 맞고 터프마인드 체질에도 맞는데 텐더마인드에도 맞고 터프마인드에도 맞는 것은 쌀, 밀, 소금, 설탕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 식품들은 텐더한테 보약인 것은 터프한테는 아주 해롭고 터프마인드 체질한테는 아주 보약이면 텐더마인드 체질한테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삼겹살 먹고 또 삼겹살에 맥주 먹고 후식으로 커피 마시고도 괜찮다 그러면은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고요. 삼겹살에다가 맥주 먹고 후식으로 커피 먹었더니 그냥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속이 안 좋다 그럴 때는 텐더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것은 지도인데요. 이것은 한반도이고 여기는 이제 일본이고 이제 요 위에는 러시아고 여기는 이제 중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런 체질 갈등은 어떻게도 나타나냐면은요. 이제 러시아의 그 왕조는 텐더 왕조였거든요. 그 텐더 왕조를 무너뜨린 것은 레닌인데요. 레닌은 터프마인드 체질입니다. 소양인 체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청나라의 왕조도 텐더마인드 왕조였어요. 근데 그 청나라 텐더마인드 왕조를 무너뜨린 것은 손문 혹은 순원이라고 하죠. 네, 그 손문도 터프마인드 체질의 소양인 체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의 한국과 또 일본은 많은 이제 그런 관계들이 얽혀 있는데 그 이제 한국의 그 마지막 황제죠. 그러니까 그 처음 황제이기도 하고요. 고종 일대에 그 이제 한국을 이제 침략한 한국을 이제 일제 강점으로 만든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는 터프마인드 체질이에요. 고종은 텐더마인드 체질이고요. 이렇게 체질이 반대일 때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중국이라든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었는데 아까 그 동전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순신 장군은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공기 타입, 즉 태양인이잖아요. 그때 대적했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토 히로부미처럼 터프마인드 체질의 태음인 체질입니다. 고종 황제는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실천했고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학교들이 많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설립이 빨리 된 곳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885년에 경신고등학교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1886년에 이화여자고등학교, 1887년에 정신여자고등학교 이렇게 고 시절에 이제 학교를 많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세종대왕이나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신 문종이나 또 문종의 아드님이신 단종 옆에 항상 김종서 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고종패는 그 참정 대신이죠.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제 한규설 선생님이 항상 곁에 계셨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교를 세운 그 순위가 나타나 있는데 이제 서울여상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인가 한번 볼게요. 서울여상은 이 학교 설립 그 순위 중에서 91번째입니다. 91번째 1926년 4월 1일에 이제 등록이 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2번째는 1926년 같은 해에 이제 경북여자고등학교도 있고요. 또 진교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진주여자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1926년에 설립이 됐고
1927년에는 경남여자고등학교, 또 목포공업고등학교,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또 진남여자고등학교 등이 이제 설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제 올해가 을사년이고 1905년도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을사조약이나 뭐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또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 된 거를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이제 고종이 이제 승하를 하시고 이제 그때 뭐 독살설이 있고 해서 그때 그런 울분으로 28 독립선언이라든지 또 이제 3.1 운동의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종과 함께 또 의정부를 맡고 있는 여러 대신들이 있고, 또 이제 지금으로 하면 어떤 국무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대부분 이제 이토 히로부미 측에 섰죠. 그래서 뭐 을사오적이다, 뭐 매국노다라는 그런 이제 평을 듣고 있습니다. 참정 대신이었던 이 한규설 대감, 그 을사늑약에 나는 그러니까 사인할 수 없다, 거기에 도장 찍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다시 이제 패밀리 트리 가계도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트리의 뿌리가 되시는 분은 한규설 대감님이실 거고요. 한규설 대감님의 호는 강석 선생님입니다. 한규설 대감님의 이제 아드님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군요. 이제 한규설 대감님은 그렇게 이제 일본한테 눈에 가시였고, 그런 미운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나서서 이제 학교 설립하는 일을 주도하신 건데, 이제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서울여상의 교주라고 하실 수 있죠. 한양호 선생님이십니다. 한양호 선생님의 호는 이제 아까 한규설 대감님이 강석 선생님이었잖아요. 한양호 선생님의 호는 우석 선생님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분이 이제 한학수 이사장님이에요.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이쪽에는 한택수 이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그 승계를 하신 분은 한학수 선생님이고, 한학수 선생님의 호는 소석 선생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제 그 한상국 선생님이시죠. 한상국 선생님의 호는 석포 선생님이고요. 또 이제 또 그 윗대도 있고 또 그 윗대도 있죠. 지금 이제 또 물려받아서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실 텐데, 여기 지금 다 이제 한시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본관은 청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국 선생님의 아드님이시죠. 한정훈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요. 또 그분도 이제 또 슬하에 또 자녀를 두고 계실 것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께서 지금 이제 그 학교 일을 맡고 계신 것일 거고요. 또 그 자녀분들은 이제 6대가 되겠죠. 네, 한규설 선생님의 가옥을 이제 한번 둘러보시고 싶은 분은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하시면 되고, 전에는 이제 주중에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개방을 하고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가면 이제 또 다른 그런 관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어떤 그 바깥의 모습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여유가 된다고 하면 한규설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그 집에서 한번 이제 낭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규설 선생님 가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1902년 이민년 도종에게 상소를 올리다. 황상 폐하와 저는 의리로서는 임금과 신하간이지만 은혜로는 부자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역에 나라를 세우거나 집안을 이어나가는 데는 소인배를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소인배란 나라에는 염두에도 없고 자기 한 몸만 살찌게 하려는 자이니 어찌 국가의 이해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폐하가 가까이 부리는 자가 다 그러한 무리입니다. 폐하의 근무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믿고 쓰시는 것입니다. 1905년 을사년 도종에게 상소를 올리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도 없나이다. 임금과 신하가 모두 사직에 순국하면 망할지라도 천하에 할 말이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망하면 추한 냄새를 만년에 남길 것이오이다. 한규설상 조약군이 쇼메이스로 당신이 우리를 대포 앞이나 칼날 앞에 두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당신의 협박이나 생사의 위협이 나를 움직이겠소? 비록 칙령이 내려졌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소. 너무 어리광을 부리면 죽여버려라. 고로시대 시모. 여성 교육을 해라. 어머니 교육을 해라. 대한제국의 어머니들이 지금 교육을 못 받고 여성들을 다락방에 가둬두고 밖에 나가질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아들, 너는 교수들을 바깥으로 끌어내 공부를 가르쳐라. 무엇보다 그들이 영특해져야 한다. 결혼을 하고 미래의 어머니가 될 그들이 자손들을 잘 양육해야 가정이 화목하다. 나아가 가정의 경제를 살리고 부흥시킬 수 있다. 가정 경제가 부흥해지면 나라가 부흥해지지 않겠느냐? 교육을 하되 나라 사랑하는 교육을 하고 교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삼육이다. 첫째가 지육, 둘째가 덕육, 셋째가 체육이다. 지, 덕, 체. 이를 잊지 말고 잘 배합해 시행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라.